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 한국은 5일이 되었습니다. 그제 우리 한국에 아주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6강 진출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너무 아주 흐뭇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선수들이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과 시진핑과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죠, 이 미국의 PBS 공영방송의 프론트라인이라고 하는 조사하고 뭐 이렇게 보도하고 이게 좀 폭로성이 강한 그런 아주 심층 조사하고 그런 프로그램에 프론트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AI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시청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각성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현재 우리 시대 상황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조명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이 프로그램이 2019년 11월 5일에 방영이 된 것이니까 이제 한 3년 정도가 됐군요. 인공지능의 시대, 이런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 한국의 세계적인 이 바둑 프로 기사 이세돌, 그리고 이 구글이 만든 알파고, 고는 이제 영어로 이제 고가 이제 바둑입니다. 알파 바둑의 그 대전. 에 대해서 여기에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2016년 3월 9일에서 15일까지 그렇게 대국이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그런 대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기사, 이 이세돌 기사는 특별히 아주 뭐 이렇게 흔들기를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뭐 또박또박 그렇게 이창호 기사같이 그렇게 아주 차근차근 두는 게 아니라 뭐 이리저리 막 치고 굉장히 상대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알파고하고 대전을 치르기 전에 그래도 아직까지 이 기계가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이 대전을 치렀는데 그만 4대1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이 바둑 세계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뭐 그 전에 한 번 있었지만 여기에 이 알파고가 한 번 이기고 아주 세계 최고 고수를 함께 해서 이제 대전을 했는데 여기서 아주 4대1로 참패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바둑뿐이겠습니까? 이처럼 인공지능이 사람들보다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빠르고 또한 더 정확하고 기계니까 이게 그 안에 들어가는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렇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이런 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주 세계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뭐 의료계에서도 뭐 벌써 인공지능 의사가 나왔다고 그래요. 한국의 어떤 뭐 길병원인가 뭐 거기에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보통 의사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점 인공지능 의사들이 많아질 거고 변호사 뭐 판사 일도 그들보다 더 잘한다고 그래요. 이게 알파고가 한번 이렇게 크게 이겨놓고 나니까 이게 아주 뭐 산업계에서도 그렇고 교육계에서도 그렇고 뭐 대단한 파장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에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데가 어디냐면
이 중국 중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시진핑이가 여기 지금 이 수천 명의 외교관들을 모아놓고 우리 이 중국은 2025년까지 이 인공지능 AI에 있어서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그리고 2030년부터는 미국을 이 뒤로 이제 쳐져놓게 한 다음에 세계를 리드해 가겠다. 이렇게 아주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아니 어디 감히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그런데 이게 괜한 허풍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인구라든가 또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전체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모으는 것도 빠르고 그 세계 각처로 자기들의 그런 뭐 텔레커뮤니케이션 이런 뭐 여러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팔고 뭐 주기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료들을 뽑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중국제 이 뭐 화웨이 같은 데서 사게 되면 우리의 자료가 다 우리에 관한 신상 모든 자료가 다 털린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는 이상하게 그 큰 기계가 중국에서 온 기계가 있는데 이게 밤중에 뭐 1시나 2시쯤 되면은 작동을 해가지고 모든 자료들을 다 훑어가지고 중국으로 다 보낸다는 겁니다. 아주 한밤중에 다 그런 일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화웨이 제품을 쓰면 안 된다. 그렇게 하죠. 왜 이렇게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자국 내에서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그냥 이 문어처럼 빨아들이는 이 일이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느냐. 이 인공지능은 자료를 얼마나 많이 얻는가, 얼마나 잘 얻는가, 얼마나 빨리 얻는가, 여기에 이 승패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구수도 많고 또 어느 나라보다도 전체주의니까 아주 획일적으로 이런 정보를 모으는 데는 뭐 제일 스피드하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런 말을 여기 보통 자기 중국인들도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있는 것은 외교관들입니다. 지금 중국에 와 있는 외교관들에게 여기서 팍 때린 겁니다. 이게 3년 전에 필름 2017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세돌 또 알파고 대국을 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아주 진짜 뭐 옛날에 스푸트니크 소련의 인공위성이 처음으로 지구 궤도를 돌 때 미국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이러다가 정말 우주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나 이런 거로 우리 미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이 아주 스푸트니크 효과라고 그러죠. 그때 충격을 받아서 이 미국이 먼저 달나라에 안착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스푸트니크 효과. 여기에 지금 이 중국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AI는 4차 산업혁명의 아주 골자인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반드시 앞서겠다. 이게 시진핑뿐 아니라 중국 사람들의 전체에 지금 아주 팽배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2025년이면 3년 후입니다. 이제 2023년이 곧 됩니다. 불과 2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2030년부터는 세계를 리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미국의 대륙을 횡단하는 이 큰 트럭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운전자가 없습니다. 무인 자동차 시대가 개막이 된 것입니다.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데 이 만드는 업체 CEO들은 몇 년 전에 5년 내에 완전히 이 문제가 잡히고 아주 우리가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런 인공지능 때문에 앞으로 15년 안에 이 프로그램이 3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2년 안에 전 세계 50%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천지개벽하는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는 이제 그 1차 산업혁명에 있을 때입니다. 수력, 증기기관, 뭐 증기력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산업혁명을 일으켰고요. 두 번째, 자동차들이 늘어서 있는 이것은 대량 생산의 시대입니다. 이런 그 어셈블리 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들이 다 해버려서 훨씬 빠른 시간 내에 훨씬 많은 그런 양의 이런 물품들을 생산해내는, 여기에 이제 아주 그 전기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 다음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컴퓨터, 그리고 이 자동화, 오토메이션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이버, 이 세계, 이 사이버 공간에 이것과 또한 이 물질적인 거와 이 선이 이런 거 모호해지고 이런 것들이 막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는 아주 그런 대단히 아주 놀라운 시대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그 우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고 이렇게 그 통솔할 수 있는 편리하고 매우 효과적이고, 그렇지만 이것을 잘못 쓰게 되면은 아주 사람들의 자유에 큰 피해를 입히는 그런 시대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중국에서 현금이 없는 사회로 지금 중국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매매가 되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주 빠르게 지금 이 알파고 이세돌 그 대국 이후에 아주 큰 이 변화가 중국에 오게 돼서 앞으로 이 중국이 AI, 인공지능에 있어서 제일 앞서갈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나머지 서방 세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대단히 진짜 쫓기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이런 것들이 좋은 사람 손에 들어가게 되면 좋게 쓰임 받게 되지만, 이런 정말 아주 파워풀한 이런 것들이 나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건 대단히 나쁘게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에 있어서 최대 강국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음식 배달하는데 미국보다 10배 자료가 더 나온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자전거가 많은데 미국보다 자전거에서 나오는 이 자료가, 데이터가 300배가 많다고 그래요. 우리 가지고 있는 셀폰도 미국보다 이 중국이 쓰는 숫자가 4배가 많고, 그리고 셀폰으로 이렇게 이 매매 대금을 이렇게 지불하는 것도 미국보다 5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그래서 뭐 전문가 어떤 사람은 미국보다 적어도 10배 더 많은, 전체적으로 10배 더 많은 데이터를 이 중국이 수집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다면 이 10배나 더 그 인공지능에 있어서 미국보다 앞서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미국도 큰일 났고 우리 한국도 정말 큰일 난 것입니다. 시진핑이 그냥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중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폰 가지고 대출을 하는데 8초 만에 대출을 하는 것을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000개의 자료를 다 검토하고 그 다음에 대출이 나오는데, 이것을 인공지능에 넣으니까 8초 만에 이 5,000개의 자료를 다 확 훑고 결론을 내려서 대출을 딱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었고,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나오는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얼마나 인공지능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으스스 그렇게 떨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세돌 알파고 대국 이후에 불과 2년 반 만에 이 중국의 이 인공지능에 관한 이런 것들이 아주 급속하게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 미국 거 베끼고 그렇게 그냥 하던 이 중국이
아니 언제 이렇게 급속하게 2년 반 만에 미국을 따라잡을 정도로 이렇게 오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아주 그 분야의 PhD들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중국에서는 이 안면을 인식하는 기능이 세계 최강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국민들을 감시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인공지능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데 지금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이렇게 길 잘못 걸어갔다가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카메라들이 많겠어요. 어떤 자료를 보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이 CCTV의 절반이 지금 이 중국에서 쓰고 있다. 뭐 2020 몇 년까지인가 중국에서 모두 4억 개인가 6억 개의 그런 6억 개의 그런 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그러죠. 중국은 완전히 감시하는 감시 국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Surveillance State가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완전히 그 마켓 밖에 있거나 마켓 안에 있거나 이게 다 카메라에 다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잘 행동하면 우대해주고 디스카운트 해주고 또 잘못하게 되면 처벌을 하고 이런 사회로 지금 완전히 감시 통제하는 그런 사회로 지금 이 중국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여기는 상하이입니다. 여기 카메라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 시민들의 이런 이동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통제합니다. 여기 지금 여러 곳에 이렇게 완전히 이 감시 카메라의 국가가 바로 이 중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참 이 공산주의와 이게 어떻게 자본주의 경제가 이렇게 혼합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일당 독재하는 이 공산당이 일당 독재하는 여기에서 이렇게 과학이나 또 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력이 이렇게 어떻게 혁신을 거듭할 수 있느냐. 참 이 중국이 정말 이 많은 이 관계자 학자들에게 이런 이 퀘스천 마크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이 8세기 경에 보게 되면은 서양을 앞서서 중국이 중화 문명에 아주 꽃을 피웠던 그런 우수한 민족이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공지능을 쓰고 이렇게 해서 자동화를 시켜놓고 나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황량한 이런 사람들이 텅텅 빈 이런 주택들 여기에 이제 자동화를 하니까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니까 다 다른 데로 떠나니까 여기에 모든 집들이 다 비고 그래서 이게 고스트타운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1년에 한 사람이 버는 돈이 16,000불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미국에서는 도무지 이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다 나가서 생활을 해야 겨우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미국의 이 여러 가지 이런 일자리를 뺏기고 그러는 것이 전문가가 하는 얘기는 20%가 해외로 가는 것이지 80%는 이런 자동화하는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로봇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이런 현상이 지금 미국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인도나 중국으로 보내는 모든 그런 일자리들 다 찾아와야 돼. 그게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80%는 지금 이런 자동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신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CEO이죠. 빅테크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우리가 트위터나 우리가 어떤 이런 구글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저도 거의 매일 수백 번씩 제가 적으면 수십 번, 많으면 수백 번씩 제가 이렇게 구글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 자료를 찾고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저야 여기에 이런 일에 전문하니까 더 많이 하겠지만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자신에 대한 자료가 많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보려고 유튜브를 보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막 나와 관련된 것들이 막 뜹니다. 이번에 제가 조금 봤던 이 프로그램도 그냥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저한테 제가 보내준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인공지능이 이렇게 정해서 저한테 이 프론트라인 이 프로그램을 보내온 거예요. 인공지능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이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트위터나 이런 그 페이스북 같은 데서 있는 모든 자료들이 얼마나 많이 쌓이겠습니까? 빅테크가 이 감시 자본주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 자료들을 그 2016년인가 그때 이제 영국의 정치 컨설턴트 이 거기에 이 그 한 단체에다가 팔아가지고 수많은 이 이득을 챙겼는데 이게 발견돼 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 미국의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지금 여기 저커버그가 지금 뭐 죽을 상입니다. 거기 보니까 한 얘기를 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5억 불을 또 벌금으로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공지능 하게 되면 이렇게 그 회사들도 사람들의 인권을 해치고 이 공산주의, 이 전체주의 국가, 이 시진핑의 이런 그 중국 같은 데에서는 인권 침해하는 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나아가는 이 인공지능의 이 사회가 이것이 뭐 좋은 면도 있지만 아주 치명적으로 인간들을 해치는 그런 면들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지금 중국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위구르인들입니다. 터키 계통의 사람들인데 신장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중국 정부가 이 위구르인들을 감시하는데 여러 가지 그 카메라들이 뭐 그래서 여기는 이 신장 지역의 위구르 사람들이 사는 데에는 여기가 전체가 다 완전히 그 집 안에 있건 집 밖으로 나가건 이게 다 완전히 감옥이랍니다. 감옥. 네, 오픈 에어 프리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제가 보고 또 다른 한 두어 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또 영어로 된 것들을 제가 봤는데요. 위구르인들이 이제 모슬렘이니까 또 이 사람들이 독립의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신장은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고요. 네. 이 신장은 중국 전체의 이 천연가스나 또 이 오일이나 이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석탄이나 이런 것들이 무려 30-40%가 거기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신장을 그냥 독립하도록 놔두겠습니까?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장에 있는 이 모슬렘들을 완전히 이 세뇌를 시키는데 말 안 들으면 그냥 고문해버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인권 침해가 여기 이루어지고 있다고. 완전히 인종세탁 같은 그런 일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한 11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100만, 어떤 자료를 보면 200만 명이 지금 그 수용소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 수용소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보시면 저건 모스크죠. 모스크도 수십 개를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지금 여기 그 들어갈 때 다 신분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 데려다가 혹은 뭐 여자들 데려다가 이 클래스에 놓고 계속 이렇게 재교육을 시키고 여기 지금 또 이 문제가 되는 사람, 문제도 아니래요. 일반 그 위구르인들 그냥 잡아다가 여기다가 가둬놓고 고문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여기 못 살겠다 그러고 신장에서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자가 이제 살고 있는데 지금도 자기 마음으로 완전히 이렇게 그 감시를 받고 있고 자기는 지금 투옥돼 있고 늘 그런데 아주 시달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위구르인들의 집에는 이 중국 한족이 한두 명 이상씩 다 들어간대요. 그 집에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거예요. 정부에서 다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모슬렘들이 기도 못하게 하고 또 모슬렘 종교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고 또 그들이 그 위구르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서 가정을 해체 작업을 하는 그 일을 거기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 사람 한족들이 이렇게 뭐 끄적끄적해서 중앙정부에 보내게 되면 끌려간답니다. 그 쓰기만 하면 그 대상이 끌려가서 이 아주 그냥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지옥이니까 아주 위구르인들이 안에 집안에 거기에 보면 뭐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이 컴퓨터 그러니까 AI가 알아볼 수 있는 그 감시하는 그런 그 표지들 다 붙여가지고 각 집마다 정말 이걸 보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사회도 있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인공지능에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데 대해서 뭐 그냥 이렇게 듣고 뭐 지나가고 뭐 그러다가 진짜 이거 아주 깊이 있게 제가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까 그 카메라로 찍으면요. 왼쪽에 지금 그 59%는 뭐냐면 카메라에 찍힌 뭐 얼굴 표정이나 뭐 행동이나 뭐 피부 모공의 변화나 이런 것도 다 살펴가지고 감정 판독을 한답니다. 여기의 경우는 59%가 이게 불안하다, 부정적이다. 이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이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려면 혈압이 더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지금 이렇게 뭔가 거짓말 탐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나에게 이렇게 와서 찍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불안한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내 느낌이 안 가지겠습니까? 그냥 잡혀가. 어떤 남자는 자기가 뭐 어디에서 나갔는데 자기 부인과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간지를 모르는 겁니다. 외국인인데. 그래서 자기 이 컴퓨터나 이런 셀폰을 가지고 3년 동안 그냥 찾고 또 찾았답니다. 동영상 뭐 뜨는 게 발견한 거예요. 보니까 자기 부인과 아이가 학교에 수용소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족 복장을 하고 있고 완전히 거기서 세뇌 작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프론트 라인에 이 스텝이 가서 인터뷰를 하니까 거기에서 나는 죽고 싶다. 내가 내 부인과 내 자식도 지키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남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나는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야, 정말 이 지구상의 생지역이 북한도 있지만 여기는 거기보다 더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얘가 타민족이고 모슬렘이고 완전히 인간 파괴. 이 위구르 탄압에 대해서 여기 신장이 여기입니다. 네, 왼쪽에 맨 위에 이 땅덩어리도 중국의 한 6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주요 자원들이 여기에 거의 30-40%가 여기에 이렇게 묻혀 있는데 이걸 중공이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중앙일보에 난 기사를 제가 하나 읽어드립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은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테러 모의 혐의를 씌우고 억지 자백을 강요하며 고문했다. 얘네들은 아주 테러리스트 분자들만 자기들이 잡아놓겠다고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이런 남녀노소 잘못하지도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그냥 찍히면 가서 테러 너 모의 혐의했지 불어 강요하고 불지 않으면 고문하고 그렇게 자백을 받아내고 이건 뭐 완전히 인간 파괴를 시키는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중공 당국에서 제가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 거 자료가 다 들어갔을 겁니다. 쇠사슬로 묶어서 천장에 매달고요. 땅에 눕혀서 발로 얼굴을 밟고 전기고문, 물고문, 성고문도 서슴지 않고 잠을 재우지 않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기도 하고 타이거 호랑이 타이거 의자, 호랑이 의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가장 악명이 높답니다. 이건 강철 의자에 족쇄와 수갑으로 사지를 채워 묶어놓았는데 수감자들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괴로워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공안들은 수감자들을 이 의자에 이틀씩 앉혀놓기도 하고 이 강철 의자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이틀 동안 체포된 사람들은 자백 전까지 고초를 겪다가 교도소와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위구르 여인이 얼굴에 그냥 슬픔으로 가득해서 어떤 그 할머니는 우리 위구르인들은 너무너무 약해요 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인터뷰할 때. 너무너무 약해요. 2009년에 위구르인들의 그 중에 어떤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한족이 몇백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지옥 같은 일이 생긴 것인데요. 가족 다 해체하고 진짜 지금 이 21세기의 최고의 비극이 생지옥이 여기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중앙일보는 1년 전의 것이고요. 이 조선일보의 자료는 이번해 9월 2일이니까 한 2개월 전, 2, 3개월 전입니다. 유엔 인권사무소가 OHCHR이 지난달 30일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에 대해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7년 미국 등 서방이 이 문제를 제기한 지 5년 만이라 전 세계 193개국이 참여한 유엔의 공식 인권기관이 중국의 인권 범죄 혐의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그동안 유엔 차원의 조사와 결과 발표에 대해 절대 반대다, 완전히 조작된 거짓말이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OHC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날 조사 결과 발표를 강행했다. 여기 다른 중국을 다룬 이 프론트라인의 그 인터뷰를 보게 되면 이 프론트라인의 이 사람이 중국의 리더 한 분하고 이제 인터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여기 지금 완전히 조작된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은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다 돈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날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우려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강제 의료 행위와 비인간적인 구금 행위, 성폭력을 포함한 고문과 학대가 있었다는 의혹이 믿을 만하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위구르인의 수를 줄이려고 하기 위해서 낙태와 불임 수술을 강제하고 있고 정부 시책에 저항하는 이들을 무더기로 체포해서 감금 학대했으며 각종 성고문까지 저질렀다는 서방 언론과 인권단체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 이 같은 인권 침해는 중국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자행됐다며 위구르족 개인과 집단의 기본권을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제한 박탈했다는 점에서 국제범죄, 특히 인권범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약 1100만 명의 위구르인과 다른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이 중 약 100만 명이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재교육 수용소에서 중국 정부의 세뇌 교육을 받으며 강제노동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다가 속속 증거가 드러나자 위구르족 대상의 직업 교육기관이라고 둘러댔다. 거짓말이 전문이니까. 이번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인종말살, 제노사이드 혐의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은 사실 그렇죠. 네. 미국과 유럽은 신장 위구르 탄압이 궁극적으로 위구르족과 이슬람 교도를 말살하고 이 지역을 한족화하려는 시도로 파악하고 있다. AP통신 등은 이미 알려진 사실을 넘어선 새로운 내용은 보고서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취임날 나왔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3년여에 걸쳐 신장 위구르 문제를 조사해 놓고도 보고서 발표를 계속 미루어서 중국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 이 사람이 인권 최고 대표 유엔 이 사람은 중국에 돈 받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질 끌고 자기 퇴직하는 이 마지막 날 그냥 이 보고서를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심각합니다. 네.
완전히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이, 위구르인들이 사는 지역은 안팎으로 안에는 사람 들여놓고 한족을 들여놓고 감시하고 이 밖에는 그냥 수많은 신장 지역이 이 중국이 전체가 다 이 감시 국가가 되어 있지만 신장은 뭐 그 중에 아주 그냥 극단적인 그런 감시 국가를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인종 말살하는데 지금 이걸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이 중공이. 그런데 날개를 달아주면 어떻게 하나? 이 인공지능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다 이 배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프로그램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 한국이 참 염려가 됐습니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또 한국에 수많은 이 사람들이 이 중국 해바라기, 중공 해바라기가 되어 있고 말이죠. 사대주의에 넙죽 그냥 엎드려 있고 그냥 뭐 혼자 대통령이라는 자가 혼자 가서 혼밥 먹으면서 돌아다니면서도 그냥 중국에 가 있으려고 그러고 참 정말 이런 데서 우리 한국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자유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정말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겠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 그런 되지 않으면 이 바로 앞에 그냥 서해 얼마 됩니까? 거기 앞에 지금 이 중국이 점점 AI 때문에 점점 지금 부강해지고 있는데 이 시진핑이 정말 가공할 독재를 지금 펼치고 있죠. 시진핑은 지금 이 역대 중국의 이 지도자들 가운데 최강입니다. 모택동이보다 더 세요. 모택동이 여기 보면 정당군을 다 이렇게 장악했다가 나중에 이 정치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중도 사임을 했어요. 근데 맨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지금 이 모택동이 이 정당군을 다 가진 것처럼 다 가졌는데 이 국가 주석직에 있어서는 모택동은 사임을 했는데 중도에 이 시진핑은 임기를 철폐해 버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국가 주석을. 그러니까 시황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던 뭐 마오쩌둥 뒤에 있던 덩샤오핑, 뭐 장쩌민, 뭐 후진타오 다 저리 가랍니다. 심지어 마오쩌둥도 저리 가라. 시진핑이 이렇게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 이 인터뷰를 중국인들과 하는 걸 보게 되면요, 다 같이 한결같이 시진핑 칭송합니다. 시진핑 같은 사람이 있어야 우리 중국이 강한 중국, 세계를 이끄는 중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말이죠, 똘똘 뭉쳐 있습니다. 옛날에 아편 전쟁 때문에 우리 중국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털리고 얼마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느냐. 그냥 진짜 아주 이를 악물고 지금 일어서는 이 중국. 무섭습니다. 중국을 너무 과다평가해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진핑의 AI, 인공지능을 통한 이 전체주의 독재는 앞으로 오게 될 적그리스도의 절대 독재를 시사해주고 있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제가 시진핑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로마의 제국 안에 그와 같은 그런 인종에서 나올 것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진핑의 이런 절대 권력, 그리고 이런 절대 전체주의 독재,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오게 될 세계 최고의 이 전체주의 이 독재자인 적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에 스탈린도 있었고, 옛날에는 네로도 있었고, 여러 세상에 독재자들이 있었지만은, 이 시진핑은 훨씬 더 독재를 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왜? 인공지능 덕분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앞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공의식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스트롱 AI,
인공지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의 그 이런 그 지성적인 이런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AI, 약 인공지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인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그 계산을 해서 지식을 안겨주지만, 이 인공의식, 이건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인공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강 AI는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영화 같은데 매트릭스인가 뭐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프로에 그런 것이 나오는 걸 봤는데, 영화에도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인공지능이 아니라, 지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공의식,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인공의식을 가진 이런 것들을 인간이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인간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해서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 달라고 인간이 부탁을 하니까, 인공의식을 가진 이 강 AI가 어떤 일을 먼저 하냐면 인간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의 평화를 깨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부터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인공의식이 하는 그 일을, 그걸 그냥 그 나무랄 수만 없다고 생각해. 인간이 문제니까 진짜. 그래서 호킹 같은 이런 이런 그 영국의 유명한 천재 과학자 같은 사람은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인간을 지배하는 어떤 그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진짜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을 하다가 보면은, 아까도 보십시오.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대출을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 은행장이 딱 와가지고 이제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5,000개의 자료입니다. 이거 하려면 며칠이 걸릴 수가 있지 않겠어요? 5,000개의 자료입니다. 그걸 딱 놓고 말이죠. 톡톡 얼마 8초 만에 대출 허락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중공이 그 안에 이 AI에 대한 이 열망, 이들의 그 발전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걸 해서 4차 산업혁명을 잡고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야욕이 얼마나 대단한지 봅니다. 한국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미국도 이제 곧 따라잡힐 거고, 왜냐하면 자료가 많으니까. 지금 여기 보십시오. 원벨트 원로드, 1대1로. 실크로드를 지금 이룬다고 그러죠. 바다로, 그리고 저 육지로 해서. 그냥 뭐 지금 뭐 여기 뭐 히말라야 그쪽 텐산 산맥 그쪽으로 막 지금 뭐 그냥 중국 자금이 들어가고 중국 기술이 들어가고 중국 노동이 들어가서 막 길을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이 1대1로 한 벨트에 묶고 이 지역들을, 그리고 한 길을 이제 짜고 여기에서 누구를 빼느냐? 서방과 미국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다 중국이 독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좀 강력하게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화웨이에서 절대 사지 못하게 하고, 네. 반도체도 이제 그 한국 사람들도 이 반도체 공급을 하지 않도록, 중공에 공급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고, 뭐 다각도로 지금 미국과 지금 중공이 지금 큰 싸움이 들어갔는데, 이 중국 애들은 지금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너희들 아무리 해봐도 인공지능에 있어서 우리를 앞설 수가 없다. 우리 데이터 때문에, 우린 데이터 함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데이터를 그렇게 우리처럼 할 수가 없어. 아주 자신만만해 있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얘네들이 유리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한 60개국이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막 도로를 뚫고 저기 중동으로 막 이스라엘 쪽으로 막 저렇게 도로를 1대1로 막 뚫고 나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 동방에 이 중공군이 이제 올 때 그 길을 지금 닦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심각한 시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그 중공이, 이 시진핑이가 이런 절대 독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AI를 키워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 바로 이런 그 첨단의 이런 그 인권을 침해하고 완전히 전체주의 독재를 아주 원대로 독재자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모든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 앞으로 적그리스도에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점점 적그리스도의 절대 통치가 좀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사례가 시진핑이가 지금 저 신장에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시진핑의 전체주의 독재와 적그리스도의 절대 독재는 이게 유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를 예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성경에 작은 뿔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이것은 유럽 국가, 유럽 연합의 그 먼저 리더 셋을 꺾어버리고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고 그러죠. 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뿔은 힘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이 독재자는 이 세계에 유례 없는 독재자가 되는데 이 세 뿔이 그 앞에서 그냥 뿌리째 뽑혀버리죠. 세 나라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10왕을 10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유럽 연합에서 지금 한 29개 국가가 있는데 그중에 한 탁월한 10개의 국가가 적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밀고 추종하고 함께하고 공동 운명으로 돌아가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이 적그리스도를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또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고 이게 바로 앞으로 이 세계에 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하게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사탄이 그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다 주었어요. 이 7년 환란기에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이 지상에 어떤 권력도 당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절대적인 독재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탄으로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지배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아주 무서운 정말 피바다가 되는 이 시대가 적그리스도의 통치의 시대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독재자보다 훨씬 더 큰 이 능력을 가지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때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해가는 그 세상에서 그러니까 더 찬스가 오는 거죠. 위기가 오니까 위기에서 구해줄 그런 존재를 찾으니까 독재자가 더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성전 앞으로 이제 오게 될 환란 성전을 더럽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여기에 지금 이 독재자가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되니까 매우 또한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래서 그 왕은 적그리스도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존재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는 그때 절대적으로 경제적인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가 없으면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표를 666인데 그 표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마와 또 이 이마와 여기에 그 손 위에 그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때는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는 일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다 죽는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짐승의 표를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과학기술이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습니다. 뭐 AI가 더 발전하지 않아도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도 짐승의 표를 얼마든지 사람들의 이마, 사람들의 또 손 위에 새겨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오매트릭스, 생물 측정학이라고 하는데 생체 인식하는 뭐 손, 핸드 스캐너, 네. 눈동자로 스캐너. 아까 그냥 웃으니까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아이스크림이 나오고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이 안면 인식 스캐너 이런 것들이 어디가 좀 제일 발달해 있느냐? 중국입니다. 왜? 감시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에서 뭐 선한 목적으로 주로 하겠죠. 근데 여기는 감시해서 통제하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 독재하기 위해서 이걸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늘에 인공위성이 떠 있죠. 전 세계는 아주 그물망으로 인터넷이 완전히 덮고 있죠. 그리고 슈퍼 컴퓨터들이 있죠. 앞으로는 이제 작은 컴퓨터도 슈퍼 컴퓨터로 나올 때가 얼마 뭐 금방 온다고 그래요. 또 뭐 RFID 칩 같은 거는 뭐 새겨 놓을 수 있는 건데, 네, 손 위라고 그랬으니까 뭐 새겨 놓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스마트 카드나 여러 가지. 네. 그러니까 매매를 위해서 뭐 이마나 뭐 앞에 가서 이제 매매를 위해서 적그리스도 시대에 그냥 뭐 앞에 스캐너 앞에 가서 이렇게 딱 서 있기만 하면 뭐 미소를 짓거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매매표가 없으면 666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왜 그런 것들을 하는가? 시진핑이가 하는 것처럼 절대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류의 마지막 때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한 가지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지금 함께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모아져서 어떤 하나의 그림, 예수님의 오시는 때, 그 정확한 때는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이 시대의 징조를 너희가 구별을 못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시점을 이렇게 정하고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런 시대의 징조를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 또 휴거에 대해서 준비하려고 하면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안 보고 그냥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니라고 계속 그냥 뭐 댓글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신부들을 신랑 예수님 오실 때 이 잘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준비하도록 우리의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지 못해서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참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종말의 징조를 보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난의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 않게 하시고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빠지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가다가 손 놔두고 내 혼자 가면 길을 잃고 없는 고생도 사서하고 가시밭길로 걸어가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스러운 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못자국이 선명한 그 손을 우리가 붙들고 이 세상을 가게 되면 이런 어려운 그리고 환난의 그런 시대를 그런 때를 그런 어떤 장소를 그런 기회를 지나갈 때는 그 손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 않게 하시고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뭐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또 뭐 기회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여러 가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어요. 주인은 그것을 반드시 때가 될 때 오셔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이 주인님 왔습니다. 기뻐서 이렇게 주인에게 바치고, 2달란트도 그렇게 하는데 1달란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달 받은 자는 그건 무섭게 책망을 받고 슬피 우는 곳으로 쫓겨가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하셨습니다. 끝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심판을 그들은 받지 않지만 상을 잃어버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혹은 상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위해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런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 아낌없이 여러분이 허락하는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힘에 지나도록 하십시오. 희생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신실하시고 또한 은혜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셔서 당장 구원 받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 당장 구원받는 것입니다. 단 한 번 구원받는 것입니다. 단번에 즉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강도처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저의 영혼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제가 구주로 믿습니다. 오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이 말 하자마자 즉시로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하십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오늘 저의 노고가 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고, 여러분의 수고가 되게 하십시오. 천국의 보화를 쌓으십시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시고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 모두에게 그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주를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